자, 메뉴의 상황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넨에게 김민재를 뺏긴 상황이죠. 바이아웃은 양쪽 모두 지불할 준비가 있었지만 개인 연봉 지급에서 차이가 있었고 김민재는 메뉴보다 미넨을 택한 듯합니다. 김민재가 퇴소할 때 난리가 날 줄 예상했지만 김민재는 수료식을 잘 마치고 곧바로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한 기자가 밝은 모습으로 퇴소했다고만 하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김민재가 퇴소 후 독일로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입단식과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이례적으로 미넨에서 의료진을 급파했고 김민재는 곧바로 서울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고래는 군대 목발을 짚고 의가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 기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래서인지 괜히 트라우마 때문에 김민재가 퇴소를 할 때 건강하고 늠름하게 나와야 안심이라도 됐을 정도로 혹 아파서 오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밝게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김민재는 메디컬 테스트 통과 후 7월 중순에 정식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될 상황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월클 수비수를 잃으면서 맥과이어는 아직 팔지도 못한 채 바람과 리산드로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선수 중 한 선수만 다쳐도 엄청난 구멍이 생깁니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에서 축구 역사상 최악의 영입 1위에 맥과이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라르가 아니네요. 이런 선수가 잉글랜드 국대인 것도 아이러니하고 메뉴는 아직 맥과이어를 팔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어디로 좀 가줘라고 해도 맥과이어가 배째면 그만이거든요. 메뉴는 다음 시즌 다시 챔스도 나가게 됩니다. 메뉴가 챔스 정도로 만족할 팀은 사실 아니죠. 통산 챔스 우승은 2번밖에 못했지만 과거의 리그 우승은 밥 먹듯이 했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우승 후보로 불려지기도 힘든 팀입니다. 테나 감독이 왔지만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해서 선수 영입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영입 못한 거죠. 그런데 김민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었나 봅니다. 첼시의 유스 성골 출신 마운트가 메뉴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테나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고 마운트가 메뉴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테나 감독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마운트는 테나 감독이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지식에 감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운트는 올해 나이 24살로 첼시에서 195경기 출전해서 33골 3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챔스 우승도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로 알려지면서 메뉴에서 7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넘버 7번이라는 숫자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손흥민이 7번이기도 한데 메뉴는 절묘한 타이밍에 7번이 비게 되면서 마운트가 7번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이미 공격수 많거든요. 미드필더까지 포함해서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습니다. 주전으로 활약을 못하고 있는 선수가 주급 35만 파운드의 산초일 정도입니다. 테나 감독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마운트 전에 산초가 7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마다 임대가 있고 카바니 있고 호날두 있고 그러면서 넘버를 얻지 못했는데 이 산초는 토트넘에서도 영입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기도 하는데 지금 받는 금액이 35만 파운드인데 토트넘이 어떻게 그 금액을 줍니까? 레비가 눈치 없이 케인 재계약에 더 큰 베팅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다 알고 있죠. 어차피 다른 곳 가도 그 정도 돈은 당연히 받을 거고 덤으로 우승도 할 곳으로 가는데 토트넘이 무슨 매력이 있다고 재계약합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메뉴는 두터운 공격진의 마운트까지 7번을 달고 오면서 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마운트가 메뉴로 올 때 조금 의외인 것은 있습니다. 마운트는 경기력이 떨어진 건지 감독과 문제가 있던 건지 지난 시즌은 20경기 출전에 3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선발은 4번 뿐이었습니다. 이러고도 1000억? 주전 경쟁에서 밀린 걸 수도 있고 경기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운트를 1000억에 데려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팬들과 전문가들은 마운트의 합류로 메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운트의 합류 소식에 메뉴의 실세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격렬하게 환영한다는 의미의 분노 표시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함께 우승을 위한 파이팅을 보낸 거겠죠. 마운트가 온다고 해서 모두가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 메인 자리에서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메뉴 미드필더는 브루노, 카스미루, 에릭센이었습니다. 에릭센은 토트넘에서 미친 활약을 했지만 주급이 7만 5천에서 9만 파운드였고 재계약은 하지도 않고 인터밀란에서 인정받아서 주급 3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문제가 생기면서 인터밀란 주급도 잃고 기량은 인정받아서 메뉴와 계약하면서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손흥민과 같은 주급입니다. 그런데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마운트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라면 테나 감독이 활용하기에 애를 먹게 되죠. 누구를 빼거나 한 명은 포지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만약 3미들이라면 에릭센이 제외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릭센의 활동량은 테나 감독의 시스템 안에서 충분하지 않았다. 움직임이 부족했다. 그들은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다. 볼 탈취도 개선돼야 한다.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마운트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마운트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득점도 잘할 수 있다. 테나 감독에게 적합한 선수라면서 에릭센이 밀려날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활동량 면에서도 에릭센보다는 마운트가 더 우위고 에릭센이 괜히 무리하다가 위험할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페이스를 유지해야죠. 하지만 마운트의 장점이나 탁월한 미드필더의 장점이 윙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기용될 수도 있습니다. 슈팅력의 활동량까지 좋은 미드필더라면 우선 맨유의 수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보완이 됩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43실점을 했는데 1위 맨시티보다 10실점을 더한 거고 그 중엔 대량 실점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브렌트포드 4실점, 맨시티 6실점, 리버풀 7실점. 이 패배가 2실점씩만 했어도 최소 실점 1위 팀이 됐을 겁니다. 맨유는 실점보다 득점력이 더 큰 문제인데 좋은 자원은 몽땅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득점이 58득점으로 경기당 2득점이 안 됩니다. 우선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케인, 오시맨 등 영입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고 마샬은 부상이 많고 윙어는 래쉬포드만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에릭센은 득점 지원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운트는 2년 전에는 11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큼 공격 포인트도 곧잘 올리는 선수입니다. 맨유가 뭐 그렇다고 우승 후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맨유만 보강인가요? 맨시티는 선수 변화가 심해도 더 강해질 팀이라고 이미 우승 영순이고 아스날, 리버풀도 선수 보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토트넘도 그런데 마운트가 맨유로 가면서 씁쓸한 게 뭐냐면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선수들이 클럽도 잘 옮겨다니는데 영국 리그의 영국인이면서 레벨 높은 선수도 클럽 간 이동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왜 이방인인 손흥민은 딱 토트넘만 있는 걸까요? 심지어 첼시에 있던 하베르츠도 런던 라이벌인 아스날로 이동하고 웨스트햄도 런던 라이벌에게 라이스를 넘겨주는구만. 레비 별 스몰 클럽 마인드로 다른 팀에게 팔 수 없다는 똥꼬집에 솔직히 마운트 이적이 부럽더라고요. 7번까지 보니까 손흥민 더 생각나고 욕심 없는 손흥민이 얄밉습니다. 팀 내에서 불화가 생기고 선수가 떠나고 싶어하면 다 떠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법밖에 없나요?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벤치로 둬버리면 확실히 떠나겠네요. 정신 차리고 요즘 선수들의 이적이 너무 부러운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